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퍼레이드 뉴스특보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제부터 주변에 찬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엔 이른 새벽부터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젯밤 공수처가 새벽에 기습 진입한다며 오늘 오전 6시까지 관저로 모이라는 공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붉은색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지지자가 도로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요.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간 집행 일정과 방식 등을 경찰과 논의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날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까지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차량이 일단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6시 15분쯤 공수처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와 승합차 3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승합차에 물건을 싣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 공수처는 보이시는 것처럼 청사 출입 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과천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공수처 검사 소속 3명이 투입돼 2명이 투입돼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된 1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엄 관련 핵심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만큼 추가되는 수사 기록을 반영하면 질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조사실 외에도 휴식 장소 등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인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상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경력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공수처에서는 수사관들과 경찰들을 실은 버스가 이른 아침 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차량이 석 대 이상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로 관저로 가지 않고요. 중간에 공조수사팀이 경찰과 합류를 할 수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수처에서는 이번 체포 영장에 대해서 심야 집행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었지만 네. 심야에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가 이른 아침 잠시 뒤에 집행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과 같이 진입을 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벽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좀 줄이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화면에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관저 앞에 어제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체포 반대 시위를 진행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가 됐었는데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공수처 차량이 새벽 6시 10분쯤 과천 청사를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한남도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50분인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일대 앞에 저렇게 차량이 경찰 차량과 이렇게
차량들이 계속 가득 차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차량들이 그 관저 앞을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고요. 그 옆에 한 차선만 열어놓고 두 차선만 열어놓고 차량들의 통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길게 늘어진 차량들 네. 같이 보고 계십니다. 공수처에서 출발한 수사관을 태운 승합차들 지금 한남동 관저를 향해서 오고 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 지금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지지자들에게 수고한다, 또 예. 고생이 많다, 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지지자들이 당초 모였던 인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남동 관저 앞이 시위대들로 꽉 찼던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청 8개 기동단 등 3천여 명이 관저 주변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한남초등학교까지 인도에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패널과 함께 지금 상황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을 하면서 관저 앞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지금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상황,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예. 집행을 해야겠죠. 예. 어제 뭐 집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지금 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뭐 일단 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확인해 보니까 막 일출 시간이 서울직 일출 시간이 7시 47분이거든요. 영장에는 뭐 일몰 시간, 그러니까 새벽이나 예. 밤중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막 그런 무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 출발하면 한 7시쯤 넘어서 도착하면 일출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는 좀 환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벽 환해지는 시간에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관저로 통하는 길목을 지금 다 봉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걸 뚫고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 설사 그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체포하든지 네. 현행범으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 모든 사람들이 또 만약 일일이 체포하거나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또 저항할 것이고 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니까 네. 아마 공수처에서 그 정도 무리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예. 네. 결국 시도를 하다가 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심한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좀 다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서 영장 집행,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곽급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첫 번째 그게 이제 이의제는 제기고요. 네.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의 대상인 범죄 있지만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네. 그러니까 또 그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수사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직권인 건 맞지만 권한인 건 맞지만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란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도 좀 일종의 편법입니다. 내란죄 수사는 없는데 수사권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죄 수사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는 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 기소권이 없는 예. 특별 특권이 있는 거죠 공수처에. 예. 대통령에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에게는 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편법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과 함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구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조본을 수사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예. 저렇게 경찰은 뒤에 빠져 있고 공수처가 앞장서는 것은 일종의 분명히 편법입니다. 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편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영장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거기에 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이상한 문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의를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공수처 앞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공수처 차량이 새벽 6시 10분쯤 과천 청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소식은 반포대교 인근을 지나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공수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요,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진입로부터 한남초등학교 인근 부근까지 인도가 통행이 되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버스 2중으로 세워져 있어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차량이 반포대교를 넘어서 강변 북로에 진입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지금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도 함께 저희 이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호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법대로 경호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그 발부 신청, 발부 그리고 집행까지 전부 저는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잘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에 대한 공수처는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어떤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면서 체포를 할 자격이 없어요.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만 들이고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 다음 이제 그 공수처에서 반포대교 넘어서 강변북로로 진입하고 있는데 관저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만약에 경찰을 뭐 마치 수사지휘하듯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비상대기령 어제 내려졌다라는 소식을 들려졌거든요.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헌장사상 초유의 일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상황을 대비하려는 건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국민과 싸우겠다 또는 공수처와 싸우겠다 뭐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시국이고요. 뭐 어떤 당사에 폭탄물이 설치돼 있다거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포가 되면 이게 또 국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시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대통령이 체포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불편한데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겠다라고 사법부의 어떤 명령까지도 거부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로 가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아이들이 정말 뉴스를 보지 않아야 될 그런 정도의 형편이에요. 헌법 수호 의무를 가장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정말 부끄럽고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오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최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로 잡혀져 있고요. 오늘이 3일입니다. 주말하고 월요일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공수처가 주말인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집행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점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일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체포영장은 6일까지로 시일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뭐 한 차례에 끝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아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 충분한 명분을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쾌히 그 체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차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의지가 없는지를 더더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체포영장이 결과적으로 집행이 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경호처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지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예, 형사소송법상 그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지역은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게 그게 그 각종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분명하게 공수처는 이제 예. 그 집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호처에서는 그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을 요하는 시설로서 승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그런 체포영장의 집행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불법 체포가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독직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범 체포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 언론 기사에도 나오는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이 법적인 그런 공방으로 사후적으로 그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공수처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 잠시 뒤에 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현재 상황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요.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 영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죠. 네. 또한 자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 들면서 이걸 체포의 거부 사유로 드는 건데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일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원래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규정을 이걸 악용해서 승낙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물건 등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물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는 것이고 그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숨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을 찾기 위한 수색인 것이지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아니 자신을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경찰이나 수사관들, 공수처 관련자들을 체포해라. 현행법이다.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뭐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연초에 정말 황당한 일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영장 발부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예. 뭐 성수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식의 예.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문구를 지금 써놔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체포영장 함께 수색영장 함께 발부했던 것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체포영장을 예. 가지고서 그 체포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색을 하는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 판례에 의해서 예. 이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을 만약 찾아간다 예. 그러면 그 건물에 있어서 어디 있는지
일종의 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도 그런데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동대를 지휘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것인데 예. 동원을 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네. 또 경찰 기동대를 이제 뭐 저렇게 동원해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걸 일종의 지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뭐 그런 걸 또 위법이다. 이런 영장 발부 과정, 영장 자체 그리고 또 영장 집행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이의를 저렇게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제 심사해서 예.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거니까 예. 서부지법에서 심사를 해서 그 영장 이의에 지금 예. 이 타당성이 예. 있다면 영장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취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영장 예. 일단 그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에 이런 이의를 제기해 놨으니까 그 이의 신청에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언제 주말이라도 바로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집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거든요. 예. 뭐 영장 이의 신청도 분명히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영장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네. 영장이 취소된다.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 영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본 다음에 예. 그런 결론이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저렇게 현재도 물리적으로 무리한 그런 현재 집행을 보인다면 그걸 공수처가 예. 하는 것은 진짜 수사를 하고 진짜 그걸 뭐 공수처의 어떤 그 내란죄 수사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저렇게 좀 사람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는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수사를 뭐 가로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원효섭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 법원에 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의 신청 자체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석 형사소송법 책도 그렇고 예. 법원 실무제요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관리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부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발부를 해서 집행을 하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발부해 가지고 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발부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명시해 가지고 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어떤 이 대상물을 법관의 심판대 올리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기소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직권남용죄가 그 영장 청구의 대상으로 들어간 이상 그거 예. 자체도 명백히 위헌적인 그런 영장 청구였습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고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 공수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까? 네, 공수처 차량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관저 경비대는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는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고 경찰 경력이 약 4,000명 정도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기동대 버스도 세워져 있어서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결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주변 시위대 분위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주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입을 모아 언론사 각성하라, 윤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면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가 곧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 강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저희 예. 출근길에 많이들 이용하는 도로인데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출근길 정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길을 막아서면서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어서 일부 정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공수처 차량이 이쪽에 도착할 즈음에는 혼란이 예상돼서 그때는 더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저 앞에 나가 있는 변정현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봤습니다. 신청자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는 상황은 함남대교 북단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관저 앞쪽의 상황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관저 앞쪽의 차량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거, 차량 통행이 혼잡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은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체포영장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게 이유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의 신청 자체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예. 우리 형소법상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의 신청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체포에 대해서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예.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 이러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뭔가 위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체포영장 집행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정상적인 불복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적부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판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량이 곧 이제 관저 인근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이번에 원효석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러면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의 그 구금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48시간 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20일 내에 최장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먼저도 발표를 했지만 예. 고향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도 예. 관저 앞 집결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 교수님, 민주노총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노총에 대해서 많은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치하는 행보를 늘 보여준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민주노총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현재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윤석열 구속 이런 걸 외치겠지요. 네. 근데 왜 자꾸 저런데 민주노총이 끼어들면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제발 좀 민주노총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보에 좀 치중해야지 그렇게 정치에 끼어들고 정치단체에 끼어들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치적 과실을 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일부에서 예. 동일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민주노총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걸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렇게 혼잡하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민주노총이도 시민단체고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시민입니다. 굉장한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차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 체포하는데 방해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이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좀 참여해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좀 막는 것을 좀 돕자 이런 차원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새벽부터 국민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뭐 영장 청구도 위법이다, 수사도 위법이다, 내란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하는 또는 뭐 경찰이나 공수처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하는 예. 좀 황당한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정말 황당하게도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네. 지키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지지자들,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편지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노동희 교수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야말로 뭐 자신 유튜브로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요. TV조선을 보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뭐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 추운 날씨에 저렇게.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있는 분들은 지금 밤샘 한 분들 아닙니까? 저게 무슨 고생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대로 조금 뭐 공수처나 수사기관과 대통령 측에서 좀 합의를 통해서 서면 조사나 이런 걸 통하고 먼저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참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그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선의로 해석하자면. 예. 근데 조금 더 좀 왜곡된 시각이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경호처가 무슨 뭐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전에 저런 지지자들 통해서 결국 저렇게 영장 집행을 무산시킬 수도 있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런 영장 집행을 좀 막아달라. 뭐 이런 동료의 메시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또 경찰, 검찰 조사는 피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너무 많이 믿은 거죠. 김영현 전 장관은 나를 지켜줄 거야. 뭐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내 고등학교 예. 후배고 내가 정말 잘 챙겼어. 얘는 나를 지킬 거야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다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또는 뭐 수방사령관도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이라도 써라. 뭐 도끼였나요? 뭐 이걸 써라 해가지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를 뜯어와라. 뭐 사진을 찍어라. 이런 것들 다 지시한 게 뭐 경찰청장이 됐든 서울청장이 됐든 관련자들에 의해서 다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둘 거야 했는데 아무도 안 버텨주니까 당당하게 법에 맞서서 임하겠다 했는데 당당하게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 가기 싫어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어르신들을 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계속 자신을 막아달라. 이게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비록 본인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국민 앞에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예. 당당하게 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역사에 있어서 참 굉장히 나쁜
대통령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물론 그 국회 무력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증언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관계 여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 수고가 많으시다,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 관저 앞에 그 지지자분들이 계시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24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우리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24시간 생중계 해주면 당연히 TV조선을 보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걸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1분 1초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에 불과를 한 거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추가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1월 1일 그 신년에 네. 아무런 네. 메시지를 안 낸다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이상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거는 공수처와 서부 지원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아까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의 예. 신청과 발부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위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그 집행의 실질적인 행위자들은 경찰에서 경감 이하 그런 이제 그 좀 직급이 낮은 경찰들이 집행을 하는데 불법 체포나 독직 폭행이나 형법상해 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는 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는 체포영장 받았으니까 집행을 하는데 위법 없이 알아? 그게 무슨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의 살 1kg을 달라고 하면서 피 한 방울 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뭐 부당한 그런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리고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옥중에서 대통령을 좀 지켜달라 내용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조차도 이런 식으로 특정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지금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그 극렬 지지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란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극렬 지지자들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대통령의 지위에는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출발한 차량이 한남대교 지금 반포대교를 지나서 강변북로로 진입했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아직 지금 관저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인근까지는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저 앞 상황이 워낙에 혼란스럽고 지금 혼잡한 상황이다 보니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지금 도착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간 7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영수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에서 대략 7시 한 30분 안팎으로 도착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으로 보시고 또 공수처에서 지금 관저로 도착하게 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그 시간을 설정한 거를 그게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야간에 집행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밤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그 혼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이 실제 혼돈보다 10배, 20배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물리적인 충돌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일몰에도 할 수 있다고 체포영장에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해가 뜨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을 지금으로 골랐고 그래서 예. 7시 반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 해가 뜨고 이제 그 사방이 탁 트이게 보이는 그 순간 예. 그 시점에 이제 그 관저로 실제로 이제 착수를 예.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충돌은 공수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예, 그렇죠. 집행의 편의성만 따지면 밤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공수처가 시간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물리적인 충돌을 초래한다는 그런 비판점을 의식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 차량이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로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라고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뭐 관저 입구 쪽 앞쪽 도로에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원래는 일몰 후라든가 일출 전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실로 집 관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저 문 앞에서 경호처가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이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아마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한 것 같고요. 또 대통령 문 앞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또 예. 안으로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수색은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관건은 경호처가 정말 굉장히 세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라든가 경찰들을 실은 경호처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저에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경찰들이 국수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경호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복잡한 네.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도 실은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체포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에 엮여서 자신들도 뭐 퇴직금의 반을 잃어야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데 예.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풀려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잘 풀리기는 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공수처에서 곧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관저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요. 대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로 보이는데 통상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경우에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써서 공무를 집행을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공무집행 방해는 그 구태여 무슨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밝혔지만 예. 그 출입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지금 경호처 입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철문도 있을 것이고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을 터인데 예. 이러한 문들에 대해서 건건이 문을 열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들 모든 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요. 네. 특수가 붙는 것은 다중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경호처 직원이 한 명이 아닐 것이잖아요. 여러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군중들을 상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뭐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네. 반대죠. 경호처 직원이 이번 공무집행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회방을 놓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경호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저 지지자들이 몸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을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뭐 경호처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의 행위 모든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예. 적용될 수 있는 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효석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으로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이제 시도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철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앞에는 지금 지지자들도 있고요. 그 안에는 경호처도 있고요. 근데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예. 공무는 반드시 적법한 공무여야 하고요. 위법한 공무일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한 공무냐, 심지어 탄핵을 찬성하시는 많은 법조인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체포영장이고 위법한 수사다, 위법한 공무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적법한 공무에서나 성립을 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를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오히려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경호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체포, 독직 폭행 이런 체포를 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형법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제124조, 125조에. 그러니까 그런 형사적인 처벌의 위험성이 공수처나 또는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체포를 집행하는 경찰들한테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범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지금 방금 탄핵을 찬성하는 법조인 분들 중에서도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 좀 위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로 이번 체포영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대표적으로 이제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분도 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부대찌개에 라면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라면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 주장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김웅전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강제 수사의 규정들을 위반해서 진행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김웅전 의원이 대통령 편들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부도 신청도 부적법하면 발부도 부적법하고 그리고 집행도 부적법한 겁니다. 위법하고 불법적인 집행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한테 그거야말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공수처가 이번 영장 내용부터 또 발부 또 결과 이런 것들을 전부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존재감 드러내기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동안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다, 폐지해야 한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수처가 마치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 개혁이 될 것 같고 공수처만 만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지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걸 불식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좀 나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어떤 것도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선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한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수처가 앞에 나서 이렇게 자신들이 마치 수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을 왜 비판합니까? 뭐 윤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국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탄핵과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네. 납득하지 않잖아요.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자꾸 비판하면서 공수처가 저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정말 이 사상 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라서 해요, 경찰이. 예. 네. 왜 공조본이라는 이상한 그 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지금 신청한 것이다라는 그런 편법 아닙니까? 불법의 그런 있잖아요. 편법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신청해야죠.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검찰이 그걸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 검사를 앞세워서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꾸 뒤로 앞으로 나선 걸 하지 말고 네. 공수처 뒤로 물러서세요. 경찰이 앞서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경찰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경찰이 하란 말입니다. 왜 경찰은 뒤로 빠져 있고 공수처가 앞에 나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건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저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놓고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 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걸 놓고서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황당한 게 좋아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치죠. 그러면 대통령이 공수처 나가서 수사를 받고 이게 기소가 된다거나 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사형 또는 무기에 굉장히 중한 징역형인데 예. 아니 공소 기각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왜 그걸 걱정을 하죠?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만약에 위법한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이거 다 무효되는 것이에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신의 처벌이 약화될 수 있는 절차인데 네. 이걸 가지고 왜 따져서 더 엄격하게 처벌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이 본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죠. 내란이 아닌데 왜 걱정을 하죠, 자기가?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고 사형 무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아무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요, 국수본에만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해도 유죄 판결 나올 줄 아는 것이고 지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런데 며칠 버티겠어요? 도대체 며칠 버틸 수 없는 걸 왜 국민들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나를 기소해줘. 그러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고 끝까지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거 예. 한번 버텨볼 거야.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하나 정리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기동대 45개 대대 2,700여 명이 관저 앞에 배치가 돼 있고요. 경찰 버스 135대가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건요. 한남동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이 밝았습니다. 네, 지금 경찰 차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예. 줄지어서 서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수처가 지금 관저 앞으로 도착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대로 경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배경을 따져보면 결국 이 체포영장의 어떤 적법성에 예.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또 배경에는 이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논란의 배경을 다시 따져보면요. 지금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이번 계엄 사태를 수사를 하겠다고 모든 수사기관이 전격적으로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너무 수사 경쟁이 과열됐던 그래서 국민들 눈살을 예. 좀 다소 찌푸리게 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당시 그 상황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지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네. 어떠한 수사기관인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마 속도전을 낸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체포영장의 신청과 발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번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발부를 한 것입니다. 예. 법원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적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차후에 이것이 위법한지 그런지는 다른 형사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논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적법한 영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괜한 소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이든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와 있는 극렬 지지자들이들 간에 네.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방해를 해서는 절단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법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호법 자체는 어차피 예. 헌법보다는 하위법입니다.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란죄 혐의에 따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더욱더 우선시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원효석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들은 어쨌든 헌법을 더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위법한 수사가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았다 그래서 적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적폐 수사를 보면 적폐 수사, 사법농단 수사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거 다 영장으로 한 겁니다, 판사들이. 그런데 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무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강제 수사 과정에서 6명이 또 생을 달리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네. 영장이 인권을 보호하는 보루가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 인권 유린의 면죄부로 활용됐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무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강제 수사 당했다는 거, 그 불법에 대한 인권 침해는 누가 합리화를 시켜주는 건가요? 누가 정당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번에 손준성 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위법 수사에 대한 증거는 증거 능력에서 배제한다라는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했던 자료들이 상당 부분 증거 능력이 배척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법 수사들은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영장으로 합리화가 됐습니까? 전혀 합리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근대사법제도는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도 오판할 수 있고. 왜 3심제가 있을까요? 왜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도 하고 적부심도 할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판사는 신이 아니고 판사가 그 잘못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저 관저 앞 예. 상황 지금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급대 차량들도 화면에 보이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구급대 차량이
지금 와 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수사 경쟁이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넘긴 상황인 건데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소 무리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원영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첩되지 않았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조본이라는 예. 걸 만든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공조본. 예. 근데 공조본이라는 거는 법률 규정에 없는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그게 설사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되고 물론 이제 묵비권 행사할 수 있지만 예. 사인도 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오라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사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모두 그 구체적인 과정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공조본이라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이것을 뭐 수사를 한다, 영장을 친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우리 그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그 법적인 거에 넘어가는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노동현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도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영장에 뭐 형사법 예외를 명시한 것 이런 것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헌법과 법률이 고생이 많네요. 다들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반대든 다 헌법을 들고서 예. 다 이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글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약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면 그건 대개 관할이 대개 아니라 관할이 중앙지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동안 다 중앙지법에서 했고요. 예. 그런데 왜 서부지법을 했을까? 불법은 아니라는 게 지금 한남동이 지금 그 관할이 서부지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남동 피의자 관할이다, 주소지다 이렇게 해서 산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서부지법에 했을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곳이니까 했다. 이른바 뭐 쇼핑이라고 하죠. 판사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앙지법에 했다면 물론 중앙지법에 했다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정당당하게 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장 발부한 판사도 논란이 있고 네. 뭐 그분이 뭐 무슨 성향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영장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 영장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재한 것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영장 뭐 발부가 됐다 네. 하더라도 중앙지법에서 발부했으면 논란이 필요 없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서부지법에 신청하면서 야기한 거죠. 스스로 자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문제, 또 공수처가 편법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문제, 예. 영장 내용에 대한 어떤 저 불만 여러 가지 좀 뭐 이례적이고 이해가 없는 그런 기재 내용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의 정말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그런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급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 기분 나쁘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겠어.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일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를 뭐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선포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혼란들이 그로부터 야기된 거니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해석해서 논란이 없도록 지키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관저 앞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금 전에 관저 예.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주변에 이제 찬반 지지자들 몰려서 긴장감 고조되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요.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속보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7시 17분쯤 공수처가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인데 아직 관저 내로 진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새벽에 기습 진입한다며 오늘 아침 6시까지 관저로 모이라는 공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 한남동 관저 앞엔 이른 새벽부터 지지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어제도 이곳에서 도로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간 집행 일정과 방식 등을 경찰과 논의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날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까지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과천 정보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류태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류태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공수처에선 방금 전인 6시 15분쯤 승용차 2대와 승합차 3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차량들은 공수처를 빠져나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곳 공수처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과천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된 1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엄 관련 핵심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만큼 추가되는 수사 기록을 반영하면 질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조사실 외에도 휴식 장소 등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인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면서 대법원을 오늘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당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뿐이죠.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108명 아닌가요? 국회의원 숫자가?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아마 그냥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판사까지 탄핵할 거냐 그랬었잖아요. 본인도 그냥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영장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다 거부해가지고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황당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맞선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수사 받으러 갈 줄 알았고 수사 받으러 가면 이건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계엄이었다. 경고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준비를 했을 건데 대통령이 갑자기 수사를 안 받으러 가겠다고 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많은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너무 잘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절연을 해야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사표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표 안 쓰고 거기에
그냥 월급 받고 자신은 뭐 행정관이다, 비서관이다 이런 걸로 위세나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뭐 바꾸는데 거의 개입해가지고 힘을 다 썼는데 그냥 그 대통령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도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요. 결국에는 중도층 국민의 민심으로 돌아오는 게 건전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원영석 조현삼 두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제 여야가 공수처에 결국은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놓고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경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먼저 원영석 변호사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지금 공수처가 이야기하는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는 검찰도 만들었던 논리예요. 예. 검찰도 그 논리로 그 2번 소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이 논리가 굉장히 무리한 논리고 이거를 진행하기가 사실은 나중에 뭐 영장 관련 발부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이 이첩을 한 거거든요. 왜 검찰이 이첩을 하겠어요? 검찰이 만약 진행을 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부 집행하면서 공수처가 경찰 지휘권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굉장히 위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기도 똑같은 논리를 써요. 근데 그 똑같은 논리도 적용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핵심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을 사실 못한 거죠. 발부가 안 될까 봐. 그런데 이제 서부 지원을 뭐 주소지라고 한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주소지할 수 있는 그 규정도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전국 조직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있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원격지에서 이것을 뭐 기소하거나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예외 사항이냐? 용산에서 중앙지방법원 예. 출석하는 게 수사받는 게 이게 무슨 그 원격지 관련해 가지고 멀어가지고 못 받는 상황인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닌 상황에서 원칙을 어기는 예외 사항을 또 적용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기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님. 그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 자체가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규정에는 내란죄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경우 물론 예외적인 경우긴 했습니다. 근데 범죄지라든가 피의자 주소지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한 법원과 추후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이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수처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두고 봤을 때는 전혀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한 법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극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또 경론이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것조차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니죠. 일단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추후에 이것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형사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위험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존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수사기관들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건데 네. 지금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으로 넘기면서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던 게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또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넘기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조본 특히 뭐 공수처에서 증거를 수집했을 때 공수처의 경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경우에도 어떤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권이 없는 사태에서는 임의 수사든 강제 수사든 모든 게 위법 수사고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에서 배척이 됩니다. 그것이 영장에 의했든 영장에 의하지 않았든 위법 수사라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직권남용으로 기소시킬 수 있으니 예. 적어도 거기까지는 기소 플러스 그리고 내란죄 수사 여기까지는 뭐 무리하게 했어요. 그것도 난 무리하다고 보는데 아예 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네. 오로지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수사를 달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볼 때도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이렇게 수사를 했다가는 자기들이 뭐 무슨 진술을 받든 어떤 뭐 그 증거를 수집을 하든 그게 전부 재판 가가지고 지금 위법 수사 증거가 돼가지고 증거 능력이 다 배척되고 그리고 그 수사에 참여했던 그 당사자들 행위자들까지 사실은 이게 형사 문제가 돼버리는 그 상황을 검찰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공수처가 사실 그 각종 절차나 그런 조항들을 어겨가면서 수사하는 예. 거 이거는 공수처가 분명히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을 태운 승합차 예. 등이 과천 공수처를 출발을 한 지가 지금 5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수많은 지지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빼곡히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지금 지지자들이 수사관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지금은 아직은 공수처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경찰들이 자리를 비켜줄 건데 그 공간을 시위대들이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들어가는 순간에도 피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단체나 다중이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만약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다치게 된다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 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러한 화면을 보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오늘 오전 중에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어제 이제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 내가 당신들을 다 보고 있다. 너무 고생이 많다. 예. 추운데 네.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끝까지 힘을 다해서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뭐 이런 격려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고 있으면 힘으로 제압해서 옆으로 비킬 수가 예,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공수처나 경찰이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보낸 편지 때문에 저렇게 더 많은 인파들이 모인 거다라는 분석들인데, 지금 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옹호하기도 그렇다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그런 좀 복잡한 속내인 것으로 보여요. 여당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좀 약간 곤혹스럽겠죠. 네. 이런 모든 상황을 옹호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저분들은 정말로 그 뭐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니까 저분들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예.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분명하게 좀 여러 가지 뭐 브레인들도 있고 뭐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협조를 해야 한다든가 얘기를 하고 예.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찰이 해야죠. 왜 자꾸 그걸 무슨 공조본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뭐 이도저도 아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뭐 여당 역할 예. 제대로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으로서 존재감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현장에 있는 지지자나 경호처가 공수처의 진입 막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지지자나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경호처는 이제 뭐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부받은 그런 영장에는 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호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이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뭐 형사소송법과 경호처법이 부딪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에 따르면 저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만 해당된다. 예. 체포영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그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체포영장 플러스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그 수색영장이 예. 관저를 수색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칭은 수색영장이니까 예. 그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호처 저 책임자가 예. 경호처 처장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8시 2분에 공수처 경찰이 관저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화면이 대통령 관저 앞에 바로 정문 앞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8시 2분에 공수처와 경찰이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 속보가 들어왔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네. 뭐 양쪽 다 지금 법적 근거를 들고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저 관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허락 안 하겠다. 뭐 그 단서에서 뭐 허락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양쪽 다 지금 법적 근거를 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도 뭐 자신들의 그 뭐 예. 법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예. 따라서 경호하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 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가서 저런 어떤 쪽으로 법적 결론 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네. 상황인 거죠. 네, 말씀 관련해서 일단은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무대응으로 충돌을 회피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온 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8시 2분에요. 공수처와 경찰이 정문, 그러니까 관저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온 걸 말씀드리면 무대응으로 충돌 회피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로 출발한 시각이 7시 10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50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지금 관저에 도착을 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저 출입문 쪽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출입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도착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일단 도착하게 되면 예. 체포영장 대상자에 대해서 영장을 제시하게 되겠죠.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 같은 것을 고지하게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신분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겠죠. 저는 지금 경호처에서 무대응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아마 경호처장이라든가 그런 지휘부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도 있었을 수도 예.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공수처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무대응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긴 합니다. 차후에 또 어떠한 또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호처의 무대응 자체를 통해서 순조롭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민주당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무대응으로 충돌을 회피 중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냐면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포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는 공수처 검사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을 그냥 막고 있다는 거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경호법에 따른 경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엮이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지금 이 효력정지 예.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체포영장은 위법이고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들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호처 너희 직원들은 나에 대한 체포를 막아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법원에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이 이의 신청 자체가 결국에는 경호처나 경호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내가 법원에도 이의 신청을 했고 이 이의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체포는 위법이고 아직 합법적인 것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 호도용이기도 하고요. 경호처 직원들을 보호하면서도 자신도 보호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수처 진입 상황과 관련해서 예.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는 지금 공수처 직원들 또 수사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딱히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무대응했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또 지금 보이는 상황 같아요. 원영석 변호사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수처 경찰이 예를 들어 뭐 한두 명 들어갔다, 10명, 20명 들어갔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없고 체포의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냥 그 조금 행정적인 예.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그 경호처 인력이 알려진 인력으로는 한 8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3배수는 예. 들어가야 됩니다. 3배수는 들어가야지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경비하는 사람들만 한 4,000명 정도 경찰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저 중에 한 3,00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경비는 누가 서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명, 20명 수준으로 들어가서는 이거는 체포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공수처도 의지가 없는 거고요. 그게 공수처가 들어갔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대응을 하는 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아까 이수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너희 거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지지 그거의 협조 의지라고 보기는 지금 현재 나온 상태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진입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인 부분인데요. 지금 몇 명이 들어가고 또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남동 관저 앞 상황 화면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요. 가시적인 어떤 충돌 상황은 다행히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또 경찰 경력 또 공수처 수사관들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예. 지금 저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정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 공수처가 정문으로 도보로 관저 정문을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 17분쯤 공수처와 경찰이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조금 전 8시 2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정문을 통과해서 도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곳에서 도로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 오늘도 일부 지지자가 드러눕거나 도로에 뛰어들어서 경찰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시간 전쯤 공수처가 이곳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간 집행 일정과 방식 등을 경찰과 논의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날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까지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과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는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류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공수처는 수사관들이 빠져나가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내부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체포대에 도착할 것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경찰 기동대 차량들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과천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관련된 1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엄 관련 핵심 군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만큼 추가되는 수사 기록을 반영하면 질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조사실 외에도 휴식 장소 등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인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저 앞 상황과 공수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시 관저 앞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지켜보고 계신데요. 지지자들이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체포를 저지하는 그런 내용들의 지금 집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로 진입했다는 그런 보도들,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공수처에서 관저로 진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이 또 없다는 그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 직원들이 오늘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윤선 변호사님?
체포영장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날짜를 다시 지정을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일까지 아마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6일까지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이 되지 않는다, 불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그 이후에 네.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만 100쪽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아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요, 관저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했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무대응으로 충돌 회피로 대응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이 그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판단하세요? 글쎄요, 조금 의아한 것은 아까 우리가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분석을 할 때 그렇죠. 저 지지자들과 충돌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가질 않았는지 아니면 경찰들이 길을 터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문 앞까지 아무 충돌 없이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문 앞에 도착해서 또 속보가 나온 것은 경호처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 그 말은 정문을 열어달라 얘기하는데 아마 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근데- 당시 상황이 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공수처 직원으로 예. 추정되는 사람들이 수십여 명이 예. 지금 관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문을 지금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무대응이 아니라 영장 집행에 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하니까 뭐 정문을 열어줘서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얘기거든요.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충돌 회피했다는 예. 말은 이제 정문을 그냥 잠근 채로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문을 열어줬다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지금 속보에 나온 거 보니까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는 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윤 대통령 앞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만 남은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 있는 방으로 그 소재 있는 곳으로 순순히 안내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곳은 어딘지 모르겠다 얘기해서 공수처 직원들이 저걸 가서 이곳저곳 다 뒤져가지고 네. 소재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조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관저 정문이 아니고요. 관저로 통하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무대응으로 충돌 회피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 관저 정문이 아닌 바리케이드를 예. 열고 들어가는 저 모습, 저 과정에서 들어가기 전에 경호처 직원과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진입에 대한 과정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렇게 수십여 명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과정, 곧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승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바리케이트까지는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아직 대통령실 관저 정문은 출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야 정문이 나온다는 네,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정문을 통과시켜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한 행위들을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었는데 정말 순순히 문을 열어줄지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문을 열어준다라고 한다면 예. 뭐 경호처마저도 대통령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경호처가 순수하게 대통령의 관저 예. 정말 집 문까지 열어준다라고 한다면 예.
그간의 대통령이 보여왔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 관저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예. 지금 추정까지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정말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호처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자신의 생계를 지켜야 되고 자신의 직업을 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법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에도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걸 보면 네. 경호처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물리적 충돌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또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속보로 대통령 경호처가 무대응으로 충돌을 회피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게 또 경호처가 문을 완전히 열어준 건 아니고 안에 버스 등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대통령 관저 안에 그 상황, 지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인력들이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물론 들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대면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만나지 못하고 체포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가 이번 주말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노 교수님. 네, 만약에 지금 오늘 예. 관저까지 진입했는데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예. 예. 대통령을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 사후에 뭐 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니까 예. 뭐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6일까지 또 월요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시도를 또 하겠죠. 근데 지금 속보를 나온 거 보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장 집행을 집행 시작을 했다는 말 좀 속보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아직 확인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네, 나오고 여러 있는 가지- 상황 예. 같습니다. 여러 속보가 조금씩 뭐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을 시작했다면 윤 대통령을 대면했다는 건가? 아니면 그 내부로 들어가서 예. 영장을 제시하고 지금 소재를 파악을 중이라는 건가? 예, 물론 이건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의문이 대해서 드는 확인이 그런 되는 상황입니다. 대로.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못한다면 뭐 다시 또 얼마든지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3번 도로를 이용해서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공수처가 관저 도로로 진입을 한 거고요. 관저 도로를 진입했다는 거는 관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저 도로로 진입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3번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려는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관저 철문 안을 버스로 막아놔서 예. 그 내부 진입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수처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이미 있었고요. 지금 6일까지지 않습니까? 체포 영장이. 6일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영장은 다음 단계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예. 재차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재차 발부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발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공수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서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를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단계로 갈지 이거는 공수처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수사에 대해서 또 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볼게요. 공수처의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승훈 변호사님. 네, 일단 뭐 대통령이 당일 체포가 되면 이제 공수처 과천청사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두 명의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또는 방첩사령관, 예. 뭐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됐거든요. 그 관련 자료들이 이미 공수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지가 한 100쪽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야간 조사에 응하시겠냐라고 해서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예.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공수처로 와서 또다시 이제 수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전에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이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 수사팀 한남동 관저 앞 차에서 내려서 대기를 하다가 오전 8시 2분쯤에 관저 바리테이트가 열리면서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노동일 교수님, 지금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 수사팀이 진입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추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글쎄 이제 속보가 좀 자꾸 엇갈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장검사가 안에까지 들어갔다,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면 경호처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예 정문 바리케이트조차 치우지 않고 정문조차 열지 않고 그냥 뭐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대치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공수처 그 부장검사가 예. 안으로 들어가서 영장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공수처에서 뭐 열심히 지금 그 막아서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중으로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영장 집행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예,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 저희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계속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일 주필 이승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양이 영하 16.5도, 파주 영하 15.2도, 서울은 영하 5.1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일째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 2도, 청주와 대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절기 소환인 일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도보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맞습니다. 8시 4분쯤에 출입기자단의 공지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팀 차량 오늘 오전 6시 14분쯤에 정부 과천청사 출발을 했고요. 오전 7시 21분쯤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차에서 내려서 대기를 하다가 8시 2분쯤에 관저 바리케이트가 열리면서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특보로 전해드린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보는 다음 시통방통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